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연설에서 한반도 위기는 남한과 미국 탓이라며 핵무기는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니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던 60대 한인 여성과 70대 미국인 포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위에 동참한 건 처음인데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의 피켓 시위. 직원 출근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현장을 찾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노조 시위에 동참한 건 처음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임금 40% 인상과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깔린 파업인데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조 정책의 결과 경제엔 악영향이라며 비판 일색입니다. 하지만 노조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쓰고 파업 현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자 편임을 거듭 강조하려 애썼습니다. The significant raise you need and other benefits. Let's get it. Let's get back what we lost, okay? 노동자들은 감사하다며 환호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stand up with us in our generation's defining moments. And we know the president will do right by the working class. 바이든 대통령의 파업 현장 방문은 내년 대선을 앞둔 노동자 표심 잡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자동차 노조가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반대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미루자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가 벌어진 미시간주는 선거 때마다 대표적인 경합 지역이기도 합니다. 노조에 공을 들이는 건 바이든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로 다음 날 자동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를 찾아 노동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위기는 남한과 미국 탓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한과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가 침략적 성격이 강한 군사합동훈련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히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며 절대 불변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가능성 등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놓고선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생략했고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현 괴뢰 정부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 전역은 그야말로 미국이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화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하고 있고 동아시아에 신냉전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진 주 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개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이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난 후 김성 대사에게 북러 대화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제화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캠퍼스는 오는 2026년까지 성중립 화장실을 적어도 1개 설치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어린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또 다른 문제점들 역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종료 이후 4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서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구당 4개의 검사 키트를 지원합니다. 보건당국이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만 500명으로 전주보다 8% 증가했습니다. 2달 전인 지난 7월에 비하면 3배 넘게 폭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주문을 위한 정부 웹사이트는 2022년 1월에 시작돼 올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7억 5,500만 건의 무료 키트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사키트 제조업체에 6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행정부는 전국에 약 2억 개 분량의 검사키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니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던 60대 한인 여성과 70대 미국인 포주가 경찰에 나란히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벌링턴 경찰은 관내 제2마사 접소에서 올해 68살의 송윤아 씨와 71살의 제임스 딕슨을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를 방문하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60를 받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중 한인 송 씨는 성매매 대금의 절반인 $30와 팁을, 업주이자 포주인 딕스는 $30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지난 6월부터 해당 업소에 대한 잠복 수사를 펼쳤고 지난 7월 업소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정액을 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주인 딕스는 경찰에게 본인 역시 송 씨에게 마사지를 받아왔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는 성매매 등 가중 경범죄 혐의, 딕스는 D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견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자상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 유통공룡 아마존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 거래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주는 대가로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에게는 벌칙도 부과했다고 적었습니다. 리나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이 독점 기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내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판매자들은 $2를 벌면 $1를 아마존에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20년 10월에도 미국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인 지난 12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5년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 결과 빌 게이츠 회장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저렴한 학비를 지불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사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와 다른 전공에 한해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관리나 치아위생, 건강정보관리 등 순수 학문보다 취업에 연관된 기술을 다루는 전공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난 2014년 116개 캠퍼스 중 14개 캠퍼스에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개설했는데 앞으로 28개 캠퍼스로 늘릴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데는 연간 $2,000 수준의 학비가 필요한데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의 꿈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9.11 테러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 후유증을 앓고 사망한 구조요원의 숫자가 사건 당일 사망한 대원들의 숫자와 맞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 테러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건강 이상 또는 후유증으로 사망한 뉴욕시 소방대원 및 구조요원의 숫자가 테러 당일 현장에서 숨진 대원 수와 맞먹을 만큼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은퇴한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며 이들의 사인은 9.11 테러가 유발한 질병으로 파악됐으며 암과 폐섬유증을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이로써 9.11 테러 관련 질병 및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대원 및 구조요원은 모두 343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22년 전 9월 11일 테러 당일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대원들의 숫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9.11 테러 당시 하루 만에 343명의 영웅들을 잃었으며 지금까지 현장에 투입됐던 요원 343명이 테러 관련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추가로 세상을 떠났다며 뉴욕시는 테러에 맞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려던 이 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직원 가운데 11,000명이 여전히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인 3,500명은 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년 전 9월 11일 발생한 테러로 뉴욕시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향해 알카에다 세력이 납치한 여객기 2대가 돌진하며 최악의 테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알카에다는 총 4대의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과 남쪽 건물, 그리고 국방부와 펜실베니아 생크스빌로 비행기를 돌진해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뉴욕에서만 2,753명이 사망했으며 국방부 건물 충돌로는 18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의 상당수가 퀸스보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의 지역 정부는 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회계연도에 들어 지난 8월 말에서 현재까지 서류에 퀸즈 소재의 거주지를 적어낸 망명 신청자는 총 39,131명으로 뉴욕시 5개의 보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자가 퀸즈에 거주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여름 약 10,000명이 퀸즈에 거주할 이사를 밝혔고
약 9천 명은 브루클린에 추가 유입될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퀸즈 다음으로 망명 신청자가 많이 유입된 곳은 브루클린 36,579명이었으며 브롱스 18,910명, 맨해튼 16,151명, 스태튼 아일랜드 2,462명 순이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도 이미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만큼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 상당수가 자녀가 있어 공립교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즈 지역 거주자들의 식량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자라 자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어린이 중 영양이 부족한 비율인 10%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정부는 총 17개의 인도주의 구호센터와 총 210개의 긴급 쉘터를 열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는 추가 쉘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롱스 맨해튼 칼리지 전 기숙사 건물 앞에서는 이 건물을 쉘터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 엘리펀트 파크 남단 등에서도 망명 신청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